그 감사원에서 속보가 나오는데 네. 감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잼버리의 경우에 유치부터 네. 실행까지 마지막까지 다 훑어보겠다라고 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 감사도 들어가고 네. 지금 또 국회에서도 뭐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니까 이제 서로들 전부 다 이거 내 탓 아니야라고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제일 먼저 네. 김관현 전북지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한 영국 대표단을 물고 늘어졌어요. 네. 사실 영국 대표단이 이제 잼버리에서 제일 먼저 그렇죠. 짐 싸서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화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부각이 됐었는데 맞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엊그제 그 전북 도청에서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 또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어제 아침인가 라디오에 나와서도 네. 뭘 탓했냐면은 이게 애들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네. SNS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네. 애기들이 자녀들을 이제 한국이라는 먼 땅에 보내놨는데 얘들이 막 엄마 화장실 너무 더러워요. 뭐 전부 한국 왔는데 좋은데 화장실이 더러워 이런 걸 막 올리니까 네. 영국에 있는 엄마들이 그걸 보고 난리가 나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거다. 네.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크지 않은데 SNS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대표단이 자기들의 철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 더더욱 화장실 얘기를 부각시켰다. 부각시켰다. 예.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누구나 거의 구토할 정도의 문제다라고 지적들이 나오는데 지금 전북도지사가 그거는 철수한 사람이 부풀린 얘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화장실 문제가 처음 이제 끝이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 총리가 오죽하면은 네. 직접 좀 하라고 네. 화장실 이제 청소까지 직접 하고 했었는데 예. 지금 얼마나 그 현장에서 그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하나씩 이제 문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집행이나 사람 쓰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다 책임진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전북지사로서. 그런데 지금 당시에 나온 문서들이 어저께 이제 그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당시 뭐 시설 관리는 누가 어디서 뭘 하고 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요겁니다. 예. 청소 용역 인원 및 근무 조건 해가지고 저런 거 이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건지가 나온 거예요. 네. 배치 인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저희는 그 동안에 4만 5천 명이 오는 행사에 네. 화장실이 340 몇 개밖에 안 됐다고 해서 난리를 정말 말이 안 된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보십시오. 인력 배치 현황입니다. 해서 뭐 허브 지역은 아마도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일 거고 네. 과정 활동장이라는 곳이 아마도 한 몇 군데 있었을 거고 뭐 델타 지역도 있는데 위생 시설 관리 15명입니다. 위생 시설 관리를 15명을 배치를 했어요. 네. 화장실 340개인데. 네. 저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되었겠습니까? 저렇게 사람을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관영 지사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저게 스카우터들은 그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오는 보이스카우트 내에 자체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다 관리를 해주니까 네. 몇백 명씩 할 이유는 없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저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은 결국에 한덕수 총리 이렇게 청소하는 거 나오고 난 다음에 급하게 용역업체 통해서 그렇죠. 100명을 집어넣어요. 네. 화장실 관리만. 네. 그러면서 깨끗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는 저렇게 15명을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조직을 운영할 능력이 별로 없거나 도대체 왜 저랬는지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은 일단 지금 감사에 들어간 건 아니고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라고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준비 단계에 착수를 하면서 이제 감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예.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중앙부처, 여가부, 문체부 등은 물론이려니와 전북도, 예. 또 부안,
다 알아봐야죠. 대한 지자체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예. 그래서 요거 내용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일단 전북도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감사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전북도지사도 네. 이거는 우리 거 아니야. 네. 조직위가 하는 거야. 네.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뭐 며칠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이걸 요청했는데 안 안 들어줬다. 해주더라. 예. 중앙정부에 여가부에 이거 얘기했다. 내가 지적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우후죽순 계속 지금 튀어나오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네. 화장실 문제는 그러니까 조직위라는데 저희가 조직위가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조직이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게 네. 지금 조직위 사무총장 연봉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조직위 사무총장 연봉이 총리 월급보다 많게 책정이 돼 있었어요. 네, 최창행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월급이 이거저것 이제 다 수당까지 합치면은 1억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이제 부총리 연봉, 총리 연봉, 부총리 예. 연봉입니까? 연봉이 1억 4,343만 원이다. 예. 장관급은 1억 부총리가 1억 4천, 1억 4천만 원이다. 장관도 1억 한 3,900.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은 1억 6천이 네. 조직위 사무총장이 1억 네. 6천에서 좋아요. 뭐 연봉 그만큼 힘든 네. 일이고 네. 아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본인 월급이 이렇게 중앙에서 사무총장 월급이 이게 잘 넘어가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들여다 봤더니 네. 엊그제 아시아경제 기사인데 들여다 봤더니 조직위가 상시적인 인력 부족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조직위가 돌아가려면은 사무총장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조직에 직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조직위의 충원율이 거의 60~70%밖에 안 됐대요. 그럼 30~40%가 빈다는 거 예, 아니에요? 100명이 네.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60~70명밖에 안 되는 상태로 조직위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조직위가 이게 전북 부안에서 열리니까 네. 서울보다는 새만금에서 그쪽에서 돌아가야 될 거고 네. 사람이 그렇다면 일종의 이제 돈을 더 줘야 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네. 조직위 월급이 책정된 게 전문직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6개월에서 1년씩 일하고 이분들의 월급이 23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이었다. 표 한번 보면은 예. 전문직은 6개월에서 1년 일해야 되는데 월 230만 원에 320만 원.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파견직은 월 60에서 80만 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예. 다른 만약에 제가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뭐 300만 원짜리 자리가 있다. 오케이. 갈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안으로 지금 자기 사는 곳을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림의 터를 옮겨야 되는데 300만 원이다. 요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요거에 한 2배를 줘야 그렇죠. 저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의 임금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시적으로 이게 보통 보면은 저희가 옛날에 과거에 엑스포라든지 네. 이런 거 열리면은 사실 젊은 사람들 20, 30대들 실력 있고 영어 잘하고 네. 국제 대회 이런 데 참여해보고 자원봉사도 해본 사람들이 네. 얼마나 일하기 또 좋습니까? 네, 네. 국제 잼버리 조직위에서 일했다는 것도 경력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안 갔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렇게 연봉 책정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사무총장은 과도하게 많다 적다라고 하기는 힘듭니다만 절대 적지는 절대적으로 않은데 적다고 말할 수 없죠. 많은 금액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1억이 넘는데 이게 적다라고 해서는 안 되죠. 예,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만큼 하드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니까 네. 사무총장이 저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조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최고의 월급 줘가지고 네. 사람들을 이제 충원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일손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너무 박하게 준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는 예산잔치 돈잔치 하고 네, 그러니까 밑으로 현업에 현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매우 돈을 박하게 준 거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북도를 둘러싸고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났는데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대집회장 조성에 3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일부 네. 공사들이 완공 시점이 올 연말로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잼버리 사업이 열렸으면은 잼버리가 끝난 시점에 저 예산 집행률이 100%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집행률은 또 62.4%밖에 안 되니까 네. 예산은 어떻게든지 연말까지 써야 되잖아요. 네. 보니까 이제 주차장도 12월 돼야지 이제 다 준공이 되고. 아니 그래서 저 지금 자꾸 그 국민의힘의 누구죠? 그 지금 당원권 정지된 이준석 예. 전 대표는 야 지금 예산 집행을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많이 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책임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알면서 저는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예. 일종의 계약을 하고 나면은 업체 선정부터 어떤 방식으로 공모할지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국고에서 돈이 나가는 시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에요. 네. 사업이 다 구상이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상당히 된 시점에 거의 잔금 치르듯이 돈을 지금 그렇죠. 주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 잔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갔으니까 네 책임이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예산 집행률도 저게 어이가 없고 네. 지금 아마 감사를 하고 국회에서 네. 뭐 국정조사를 하든 간에 나오면은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잼버리 같은 그 뭐 지난번에 저희가 80억짜리 그 공사한 업체가 국제 도급 순위 800위짜리 업체가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논바닥에 가운데 논바닥에 있었던 직접. 예. 그리고 또 뭐 24억 일감을 또 받아간 업체가 있는데 조직위로부터 온라인 홍보니 뭐니 네. 그다음에 이런 걸 한 업체가 있는데 뭐 경쟁 입찰로 탔다고 하는데 이거 직원 3명짜리 회사였고요. 직원 3명짜리 회사하고 지역의 어떤 민주당 인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방충 용역을 하는 그 또 회사가 있었는데 예. 여기는 또 보니까 잼버리 야영지 방제 용역 계약에는 총 641개 회사가 참여해 그중 3억 5천만 원을 적어낸 회사가 낙찰이 됐는데 이게 직원 8명을 둔 영세 업체고 대규모 행사 방충 경력은 거의 없다. 도대체 이게 4만 명짜리 행사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돈을 잘 나눠 먹는 방법은요. 100억짜리 공사를 한 곳에다가 몰아주거나 1000억짜리 공사를 몰아주면 이거는 남의 눈이 무섭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요거를 1억씩, 3천만 원씩, 1천만 원씩 쪼개서 수백 군데에다가 나눠주면은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고 왜냐하면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지 조성, 그다음 부지 조성 이후에 예. 그 마땅한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뭐 팔레트 깔고 그다음에 위생 시설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다 일체화하고 이런 네. 거를 다 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줬으면 계약 금액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퉁으로 이거는 네. 어찌되든 간에 이 예산을 줄 테니까 네. 몇 월까지 다 해 했는데 그러고는 그런데 뭐 방충 시설, 방충 해충 방지 따로, 화장실 따로, 전기 시설 전기 따로, 따로. 상수도 따로, 상수도에서 욕실 따로, 예. 뭐 이런 식으로 샤워장 따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저는 전에 저희가 왜 그 좌파들 단체에서 아, 맞아. 우리 시 해봤다. 예산 예.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나라 장터나 이런 데도 얼마 그리고 특히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이면은 또 막 그 과정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이 쪼개기, 이런 예산들이 자잘한 예산들이 아주 자잘한 업체들에게 간 배경 이거를 알아내는 데는 사실은 감사원에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네. 감사원 감사밖에 없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네. 국정감사를 해봐야 네, 그 정치적 논란만 되지 네, 감사원이 전문이거든요. 네, 결국 국가 돈이 들어간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저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제 정부 조직이 타다시 또 조직 이렇게 될 겁니다. 전부 다 니 탓 내 탓으로 돌아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또 막 흐지부지 될까 저는 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 지금 또 뭐 민주당 간부 회사에다가 24억 원어치 일감 몰아줬다 뭐 이런 얘기도 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뜯어보면 이 어떻게
도민들을 속이고 일부 사람들이 돈을 서로 나눠 먹기를 했는지. 그렇죠. 전북 이런 도민들도 피해자예요. 예. 사실은 이게 전북도 명예도 훼손된 거고 네. 저희가 어떻게 뭐 전북도 전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북도 사람들도 오히려 부안 주민, 부안 군민들의 분들 그렇죠. 피해자예요. 그분들도. 네. 이게 사실 새만금 주민들한테는 진짜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 어디서 왔니? 나 새만금 나 부안인데 거기 새만금이잖아. 어떻게? 아. 그러면은 정말 이 대회가 잘 치러졌으면 와 새만금 야 대박 좋다며라고 얘기를 할 걸. 그렇죠. 새만금이라고 얘기하면 야 거기 뭐 진창이라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미디어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우리가 봤던 새만금의 현실은 너무나 그 야영장으로서는 끔찍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북 도민 혹은 부안 군민한테 굉장히 신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조직이 집행이 이런 사람들이요. 예. 네. 지금 일부에서는 이거를 마치 지역 혐오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탓하면 네. 지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 그리고 뭐 전북을 희생자 삼아가지고 국가가 잘못한 거를 전북을 이렇게 희생자로 삼아서 어떻게 넘어가려고 한다. 네. 이런 시각은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또 지역 그거는 또 다른 지역 비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전북 언론들이나 이런 데가 참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전북이 새만금을 빼앗겼다. 그다음에 전북을 희생양 삼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막 쓰고 있거든요. 네, 현재 지역 언론이 그런 일부 주장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아니 이 공무원들이나 혹은 일부 기업들이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일부 기업들이랑 유착을 했다. 혹은 뭐 일부 업체랑 유착을 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그거는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더 분노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지역을 다시 네. 이제 호남과 지역 비하, 지역 희생양 삼기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역 정서가 사실 이거 옛날로 얘기하면 탐관오리들 아닙니까? 네. 큰 일 벌어졌을 때 나랏돈 내려온다 싶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 행사도 잘 치르고 나랏돈 어떻게 해볼까? 네. 그거 가지고 빼먹는 사람들 탐관오리인데 네. 그 탐관오리들이 주민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또 방패막이 삼는 거예요. 네. 이거 봐요. 우리 전북도를 공격한다. 중앙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전북 도민들이 뭐시야 그건 안 되지 라고 딱 해버리면은 그 탕간오리들이 또 지역 주민들 이용해가지고 해먹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기서 왜 전북도에서 몇 년 동안 준비하는 동안에 네. 제대로 된 감시 한번 작동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일부 그 우려가 있었어요. 네. 이걸 이 제대로 준비 안 됐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사실상 그걸 덮어버린 목소리는 뭐냐면은 우리들 지역이 망신된다. 네. 이거 뭐 어디 우리의 잘못을 뭐 어디다가 알리려고 이런 식으로 감사는 정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떠나서 감사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제대로 감사도 받아보고 이미 일은 벌어졌고 네. 그 실패가 왜 벌어졌는지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또 지역으로 나눠서 감사하고 우리 전북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북 시민들도 이거 전북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저는 반대로 예. 전북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게 제발 저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방패막이 삼는 거예요. 네.